안녕하세요. 오늘 강세왕의 도산서원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경화입니다. 옛 사람들은 친구를 제2의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또 한 명의 자신으로 여긴 것인데요. 그들이 우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얻는 일은 사람의 삶을 결정한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약 300년 전 안산에서 이런 우정을 나누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호이익과 표암 강세왕입니다. 성호이익은 일생 동안 안산에 거주하며 오직 학문에 전념하여 조선의 개혁사상인 실학을 일군 대학자입니다. 표암 강세왕은 우리에게 단원 김홍도의 스승으로 익숙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영정조대를 대표하는 문인화가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산수화에 서양의 원근법을 처음 적응한 송도 기행첩의 화가였으며 독창적인 자화상을 제작한 화가였습니다. 강세왕은 아버지가 예조판서를 지낸 소북계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그는 본래 서울에서 살았지만 1744년 서울을 떠나 안산에 정착하였으며 30여 년을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강세왕은 어떻게 안산에 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강세왕의 부인이 청문당으로 유명한 안산 진주시가의 따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강세왕은 처남인 유경종과 함께 은거하자는 약속을 했던 사이였으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안산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복잡한 18세기 초반의 정치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노론과 소론 사이에 역사상 가장 치열한 당쟁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728년 소론, 남인, 그리고 강세왕의 집안이 속한 소북 세력이 연합하여 전국적인 무력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이인자의 난 혹은 무신난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강세왕의 형 강세윤이 무신난에 연루되었고 그 집안은 역적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서울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강세왕은 가족을 이끌고 처가가 자리한 안산에 왔던 것입니다. 강세왕은 이곳에서 서화에 전념하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꽃피우고 문인 서화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시절 어린 김홍도를 만나 그림의 기초를 가르쳐주기도 하였습니다. 청문당에서 강세왕과 진주유식의 여러 인물들이 함께 시화를 즐기는 모습을 그린 현정 승집도에는 강세왕의 평화로운 안산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안산은 어지러운 정치를 피하고 싶은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들던 지역이었습니다. 강세왕 외에도 기인 화가로 유명한 최북 같은 예술가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호 이익이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만난 성호와 강세왕은 깊은 우정을 쌓았는데요. 두 사람의 우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증거물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될 이 도산서원도라는 그림입니다. 강세왕의 도산서원도는 그림과 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의 글에는 도산서원도를 그리게 된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성호가 강세왕에게 직접 도산서원도를 그려주기를 부탁하였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도산서원도는 어떤 그림일까요? 도산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태계 이왕의 도산서원과 그 주변의 풍광을 그린 실경산수화입니다. 성호보다 약 200년 앞서 살았던 태계 이왕은 조선 성리학의 기반을 닦은 대학자였습니다. 성호는 태계를 성인으로 여기며 매우 존경하였습니다. 이런 태계가 학문을 연마하고 제자를 교육하였던 도산서원의 풍경을 눈앞에 보여주는 이 도산서원도는 태계를 향한 존경심과 계승의식을 의미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강세왕의 그림과 도산서원의 사진을 비교하면 마치 현장에서 그린 것처럼 그림과 풍경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강세왕은 도산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와 같이 실경과 닮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호가 소장하고 있었던 낡은 옛 그림의 여러 가지 자료를 연구하고 보완하여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한편으로 강세왕은 실감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특별한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원근법으로 공간감을 부여하고 필묵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문인 화풍으로 정치를 더한 것입니다. 강세왕의 글에는 산수를 그리는 중에 진경을 그리는 것이 가장 어렵고
무엇보다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실경을 그럴듯하게 담게 그리기가 가장 어렵다라며 화가로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경과 닮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감상자가 이해해 주기를 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강세왕은 정성을 다해 도산 서원도를 그렸습니다. 이처럼 공들여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도산 서원도를 제작한 날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1751년 10월 15일에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성호 71세 생일을 3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강세왕은 성호 생일을 맞이하여 그 70생애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정성을 들인 그림을 제작하였던 것입니다. 성호가 강세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강세왕의 집을 방문하여 성호가 글을 지었는데요. 이 글에서 성호는 강세왕을 나으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예술적 재능을 키워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강세왕과 성호는 30년이라는 나이와 사회적 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정을 주고받았습니다. 강세왕이 안산에서 보낸 30년간은 문인 화가로서 그 예술 세계가 형성되고 더욱 높은 차원으로 성숙해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배경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성호와 강세왕의 우정이 있었습니다. 강세왕이 성호를 위하여 그린 도산 서원도는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